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측 참여가 빠진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두고 광주 피해자 단체가 굴욕외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때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지 씨는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허리 세대인 50대의 연체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 전남에 이틀 동안 최고 80mm의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고 비용을 아끼는 공기 단축 압박을 뿌리 뽑겠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했던 부실시공 근절 방안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19가지 세부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기 단축 압박, 지나친 빨리빨리 관행을 없애기 위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우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기와 공사비가 적절하게 계획됐는지 관계기관이 검토하는 절차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의무나 절차가 없어서 발주자가 무리하게 짧은 공사 기간이나 적은 공사비를 요구하더라도 제재나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책,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한 2022년 3월 당시에도 이미 발의된 상태였던 건설안전 특별법안을 토대로 해당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이 법은 1년 반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안전 문제를 산업 규제로만 받아들이는 그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논의가 지금 막혀 있는데요. 법안이 빨리 통과됐다면 현장에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감리의 독립성과 공사 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부 대책 등도 마찬가지로 건안법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계획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제2, 제3의 붕괴 참사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지 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해왔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만간 구속 집행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민사 4부 이광만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희생자 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에 보고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인 일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60mm,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가량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흥과 여수, 완도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순간 풍속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이례적으로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아주 높습니다.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을 중심으로 1월 들어 일 최저기온 급값을 경신한 지역이 많은데요. 광주에 오늘 최저기온 14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17도 안팎 보이면서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는 빠져 있는데요. 광주 피해자 단체는 일본 측의 참여가 빠진 굴욕 외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밝힌 방안은 외교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이긴 피해자 15명에 우선 배상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시간이 없다는 점을 제일 먼저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마련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참여는 빠진 해결책과 관련해 토론 참석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관협의회 과정에서 이미 관계가 파탄난 상황인데 외교부가 또다시 피해자와 대리인 등을 들러리 세우고만 있다는 겁니다. 공개 토론회인데 발제문이 인쇄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토론회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광주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토론장 밖에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967개 단체는 일본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한국 기업이 대신하도록 하는 정부 방안은 삼권 분립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굴욕 외교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꼴이냐? 그리고 일본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 하지만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배상하는 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피해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연체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달 이상 대출을 연체 중인 비율이 광주가 0.94, 전남은 0.77%였습니다. 바닥 수준이었던 2021년 초와 비교했을 때 오름폭이 매우 가팔랐음을 알 수 있고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는 광주는 50대와 60대 이상, 전남은 30대 이하와 50대 연체율이 높았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인구와 소득 측면에서 경제의 허리 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가 빚에 가장 허덕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 차주의 연체율은 광주 전남 모두 20%대를 넘어섰습니다. 2년 6개월 사이 연체율의 상승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컸습니다. 연체율이 현재도 높은데 그 변동금리 비율이 높은 비은행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후로도 이렇게 이쪽 그 연체율 자체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준금리가 1.75%였던 작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반년여가 흐른 현재는 연체율 등의 지표가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6개월 1.5%포인트가 올라 현재 3.25%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 총 가계부채는 코로나 시작 이후 3년 동안 13조 원이 늘어난 94조 2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어제 새벽 1,500톤급 화물선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 선원 9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최근 선박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해상. 해경대원들이 화물선에서 물을 빼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500톤급 화물선이 완도 횡간도 해상에서 갑자기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이 긴급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였고 선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 접수 후 현장에 급파하여 승선원 안전 확보 및 배수 장비 10여 대를 동원하여 배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물선은 발전기 고장 등으로 침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수 사고는 89건, 전년도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침수 원인은 대부분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 사고와 선체 부식 등이었습니다. 해상에서 선박이 침수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기름 유출 등으로 심각한 해양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해경은 선박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항 전 사전 시설 점검과 항로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시민 147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8년부터 5.18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27건, 14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결과 14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화순농협이 운영하는 양곡 가공공장에서 20대 청년이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6시 1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양곡 가공공장에서 쌀포대 운반기계를 수리하던 25살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해 아래로 떨어진 기계에 깔려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기계 수리를 하는 직원이 아니었다면서 전문가를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지시를 받고 수리를 하다 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노동자들이 수년간 원장의 모욕과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돌봄 노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간 순천의 한 요양원에서 끔찍한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왔다는 요양원 노동자들. 전 더 이상 못 다닌다고 했더니 저 갈아 마신다 죽여본다 맞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도 요양보호사들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대부분 중년과 고령의 여성들로 구성돼 있는 데다가 업무도 주로 돌봄과 가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경력을 가진 한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에서 환자는 물론 동료 직원들까지 요양보호사를 낮잡아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갑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들, 조무사 그러면 밑에가 있다. 그냥 그런 인식이 돼 있어요. 자기들 밑에다. 여사님들 우리 밑에니까 이제 시선을 깔아 보는 거죠. 밑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요양보호사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평균 수입은 105만 원 선. 시급제의 평균 시급은 11,700원 선으로 최저시급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운데서도 야간 간호 업무 등 부당한 업무도 많아 체감하는 노동 강도는 더 높다는 게 현직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중노동이에요. 한마디로 어르신들 케어해야죠. 심지어는 청소 그런 것도 해야 되죠. 사대보험 뛰고 나면 한 170 정도 되거든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전라남도.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은 물론 노인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신안군이 환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대거 투입돼 청정 갯벌과 섬마을을 누비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의 섬 신안군 비금도. 좁은 도로를 새파란 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기버스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비금도와 도초도의 공영버스를
신안군이 전기버스로 교체한 건 지난 2021년부터.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 섬과 바다, 갯벌 등 천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런 건 좀 강조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도 친환경 버스를 환영합니다. 섬마을에서 공영 버스는 병원과 선착장 등을 오가며 이웃을 만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 냄새나고 무엇보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소통이 가능했던 경유버스에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좋아. 그것에 탈탈탈탈하고 막 울리고 가시한테 오늘 울리도 안 하고 지대로 스르르 가니까. 신안군은 2025년까지 농어촌 버스의 절반인 3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14개 섬 전체에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협과 수협에 뿌리는 농어민이라며 농도 전남에 중앙회 본사를 이전하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농수협중앙회는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반지하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5만 8천여 세대 가운데 지속관리가 필요한 6,060세대 등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자를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춰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으로 지난해보다 3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각종 공연 관람과 도서 구입 등에 쓰이고 1인당 1년에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60mm,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최고 80mm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흥과 여수, 완도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이례적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서 1월 1일 최저기온 급값을 경신했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무려 14도 안팎까지 오른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17도 안팎 보이면서 오늘은 종일 포근한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진도 1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광양의 한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겠습니다. 전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비가 차츰 개겠고요. 일요일 오후 들어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다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